또 헛짓거리 하는 거야? 병원에 걔를 데려오다니. 당신 정말 미쳤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모자라서 이제는 걔까지? 자네 해고당하고 싶은 거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이사회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고성이었어요.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개 한 마리로 시끌시끌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감동택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보안 책임자 로건 파커입니다. 하버드에서 범죄심리학을 전공하고 보스턴 경찰청 특수범죄팀에서 5년을 일했어요. 지금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보안을 총괄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FBI 행동분석관으로 일하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최첨단 장비도 좋지만 진정한 보안은 사람과 환경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새로운 보안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동료들도 경영진도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최근 병원가의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수억 원대의 첨단 의료 장비를 노리는 절도 사건이 늘어났고 교외에 위치한 우리 병원은 특히 취약했어요. CCTV를 늘리고 보안 요원도 충원했지만 12층 건물의 지하 주차장까지 광활한 이 공간을 완벽하게 지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거기다 최근에는 코요테까지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뒤편 치료 정원에서 밤에도 산책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데 야생동물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야간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SNS에서 본 영상 하나, 메이프로드의 영웅이라 불리는 진돗개 하늘이의 이야기였어요. 한밤중에 들어온 강도를 막아내고 화재의 조짐을 미리 알아채고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하늘이가 혼자서 밤새도록 마을을 지켰다는 거였죠. 직원들과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돗개라고요? 한국의 토종견이에요. 수천 년 동안 마을과 가족을 지켜온 견종이라고 해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병원에 필요한 건 더 많은 CCTV나 보안 요원이 아니었어요. 하늘이처럼 뛰어난 감각과 충성심으로 이 공간을 지켜줄 수호자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회의실은 반대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파커 씨, 농담이겠죠. 걔를 데려와서 보안을 맡기자고요? 최첨단 병원에 체면이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정한 보안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곳을 진심으로 지키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전 메이프루드까지 찾아가 제임스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하늘이에게는 한국의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하늘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강아지라는 거려. 박소영 선생님께 연락해보세요. 달비라고. 하늘이의 여동생이에요. 지금 전주의 보호소에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결정이 제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결정에 모두가 반대했지만 병원에 새로운 수호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터미널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탔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서울역에서 전주행 KTX로 갈아탔죠. 300km가 넘는 거리를 불과 1시간 반 만에 달린다니 미국의 암트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였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죠. 초고층 빌딩 숲과 첨단 도시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고즈넉한 옛 절과 고궁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전주에 도착하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들이 마치 물결처럼 너울거렸죠. 택시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전주는 천년 역사의 도시라우. 저기 보이는 전동성당도 100년이 넘었고 보호소로 가는 길, 전통 문화와 현대 문명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옥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전통차를 마시고 있었고 골목길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하늘이처럼 특별한 진돗개가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박소영 선생님은 보호소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늘이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군요.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달비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그리고 박 선생님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순백의 어미 진돗개와 하늘이, 그리고 며칠 뒤 그 근처에서 발견된 또 한 마리의 하얀 강아지. 많이 다쳐 있었어요. 어미개가 하늘이를 지키느라 이 녀석을 찾으러 가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발견했어요. 달빛에 반사된 하얀 털이 마치 별처럼 빛나서 달비라고 이름 지었죠. 처음엔 달비도 하늘이처럼 한 가정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대요. 하지만 진돗개 특유의 경계심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이 결국 다시 보호소로 데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 선생님이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달비는 좀 특별해요. 위험한 상황을 하늘이처럼 미리 알아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견이 된 진돗개라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달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상대로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커다란 케이지 안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다가오지도 않았죠. 다른 방문객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데 그나마 제게 시선을 준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박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전주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기로 했죠. 매일 아침 보호소에 와서 달비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그저 케이지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FBI에서 일하셨던 할아버지 이야기, 보스턴의 병원 이야기에 달비는 늘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달비가 처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산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목줄을 매는 걸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제 손을 핥기도 했어요. 신기하네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통 진돗개는 한 사람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선택도 신중하죠. 달비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5번째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일부러 시험해보자며 다른 직원분께 낯선 사람처럼 접근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달비는 그분이 보호소 직원이란 걸 알고 있었던 듯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잠시 후 정말 낯선 상황이 벌어졌어요. 산책로 위쪽에서 커다란 들개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덩치가 달비보다 훨씬 큰 들개였는데 영역 다툼을 하려는 듯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달비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순식간에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들개를 향해 위협적인 소리로 지저댔어요. 덩치로는 분명 불리했지만 달비의 기세에 눌린 들개는 잠시 뒤뚱거리다 도망가고 말았죠. 과연 진돗개네요. 박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진돗개는 몸집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인을 지키는 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달비가 이제 파커 씨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달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보호소에 도착하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다른 방문객이 다가오면 제 옆에 바짝 붙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마치 저를 자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입양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박 선생님은 병원 보안견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고려해 서류 진행을 도와주셨죠. 마이크로칩 삽입부터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까지 모든 준비를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진돗개의 해외 입양은 까다로워요. 천연기념물이니까요. 박 선생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보스턴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 우리 달비에게도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수출 승인서부터 검역증명서까지 한 장 한 장 꼼꼼히 준비했어요. IATA 규격의 특수 캔널도 공수했죠. 달비의 체구에 맞는 크기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가 갖춰진 거였어요. 미국의 수의사와도 상의했어요. 화물칸의 온도와 기압이 달비에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박 선생님의 말씀에 안심이 됐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달비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17kg의 당당한 체격에 걸맞게 마치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의젓한 모습이었죠. 캔널에 들어갈 때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파커 씨, 박 선생님이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달비는 분명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늘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만 잠시 말을 멈추신 박 선생님이 달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보스턴 교외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12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이지만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죠. 특히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직원들도 주차장까지 가기를 꺼려할 정도예요. 파커, 당신 미쳤어? 첫 출근 날 보안팀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걔를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린 전문 보안요원이라고. 달비는 처음 며칠간 경계가 심했어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리며 제 뒤에 숨었고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면 날카롭게 지저대기도 했죠. 특히 밤 순찰 때는 더 예민해져서 직원들도 달비를 피해 다녔어요. 파커, 당신 개는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어요. 수석 보안요원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다른 경비견들은 다 명령에 잘 따르는데 이 녀석은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가 정한 순찰 코스도 무시하고 제 맘대로 해요. 사실이었어요. 달비는 정해진 교육을 따르지 않았어요. 너무 영리해서 오히려 훈련이 안 된다고 하더니 마치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는 듯이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집요하게 순찰했죠. 밤에는 더 심했어요. 지하 창고 근처에서는 1시간씩 서성거리고 응급실 뒷문은 수시로 들여다보고 심지어 경비원이 졸고 있으면 크게 짖어서 깨우기까지 했어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야간 근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CCTV를 더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원장도 걱정이 커져갔어요. 파커 씨, 한 달만 더 지켜보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달비를 신뢰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야간 순찰을 돌 때면 달비의 날카로운 눈빛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였거든요. 경비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타고난 듯이 위험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모습이었죠. 달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느 날 밤, 달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는 널 믿어. 그러자 달비가 처음으로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경계를 풀진 않았지만 이제는 저만큼은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한 달 후면 병원 보안 시스템 교체 예산 심의가 있었고 아마 그때 달비의 거취도 결정될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동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죠. 특히 걱정인 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야간 재활 프로그램이었어요.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병원 뒤편 정원에서 밤 산책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밤에 환자들이 밖에 있는데 저렇게 사나운 개가 돌아다니면 어쩌자는 거죠. 간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보안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진돗개는 원래 한 주인만 따른다면서요. 그럼 파커 말고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환자한테 달려들기라도 하면 주말 밤에는 비상회의까지 소집됐어요. 야간 재활 프로그램을 앞두고 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죠. 모두가 달비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했어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요. 그런 와중에도 달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병원을 순찰했고 그 어떤 명령에도 고집스럽게 자기 판단을 믿었죠. 마치 뭔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비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 순찰 중에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달비가 처음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건 밤 10시경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예민한 태도로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갑자기 뒷마당 쪽으로 달려나갔죠. 제가 겨우 따라잡았을 때 달비는 이미 정원 입구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정원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검은 형체들이 보였죠. 코요테, 그것도 3마리나 되어 보였어요. 최근 보스턴 교회에서 코요테 출몰이 잦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지만 병원 정원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문제는 그때 정원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간 재활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시작했거든요. 환자 2분이 보호자, 간호사와 함께 밤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코요테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달비가 움직였어요. 코요테들이 있는 쪽으로 벼락같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비야. 하지만 달비는 제 목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환자들과 코요테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죠. 그때 간호사가 코요테들을 발견했어요. 으악. 저게 뭐죠? 환자들도 놀라서 비틀거렸고 한 분은 휠체어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달비의 행동이 놀라웠어요. 몸집이 훨씬 큰 코요테들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죠. 오히려 더 위협적인 소리로 짖어대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3마리의 코요테와 달비가 서로를 노려보는 동안 저는 환자들을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대피시켰어요. 코요테들이 달비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한 놈이 달비의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달비는 더 빠르게 몸을 피하며 되려 그놈의 다리를 물었죠. 예상치 못한 반격에 코요테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나머지 2마리가 동시에 공격해왔어요. 하지만 달비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맞서 싸웠죠. 덩치로는 분명 불리했지만 달비의 날렵한 몸놀림과 용맹한 기세의 코요테들은 점점 기가 꺾여갔어요. 마침내 한 마리가 도망가기 시작했고 나머지 2도 곧 뒤를 따랐어요. 달비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원 입구를 지켰죠. 저게 정말 아까 그 달비 맞아요? 대피했던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완전히 다른 개 같아요. 달비는 코요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원 주변을 계속 순찰하기 시작했죠. 마치 또 다른 위험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처럼요. 대단해요. 휠체어 환자 보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달비를 잘못 봤네요. 저렇게 용감할 줄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밤새 응급실은 달비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아침이 되자 병원 전체가 그 소식으로 시끄러웠죠. 특히 달비를 가장 반대했던 간호부장이 제일 먼저 달비를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파커 씨.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달비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하지만 달비의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은 경계했고 자기 방식대로 병원을 지켰죠. 다만 이제는 그 모습이 완고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듬직해 보였달까요. 과연 진돗개로군요. 병원장이 감탄했어요. 한 달은커녕 이제 달비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부터 직원들은 달비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간 순찰 때면 일부러 달비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했죠. 보스턴 일대의 병원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3곳의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 장비가 도난당했거든요. 범인들은 마치 병원 내부 구조를 훤히 아는 것처럼 CCTV 사각지대만을 이용했고 보안 시스템도 교묘하게 피해갔죠. 우리 병원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보안 회의에서 제가 우려를 표했어요. 최근 도입한 수술용 로봇이 20억 원대니까요. 달비가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호응했지만 카터 수석이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개 한 마리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요. 보안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해요. 그날 밤 달비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순찰 코스를 벗어나 지하 3층만 맴돌았거든요. 특히 의료장비실 앞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저를 자꾸 그쪽으로 끌어당겼죠. 저는 일단 경비실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병원이 너무 고요했어요. 달비가 갑자기 의료장비실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따라 들어가 보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누군가가 장비들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서너 명 전문가들이 분명했어요. 범인들도 우리를 발견했는지 후레쉬를 비췄어요. 그 순간 달비가 번개처럼 움직였죠. 불빛을 향해 도약하면서 후레쉬를 물어뜯은 거예요. 순식간에 현장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이제 달비의 영역이었죠. 어둠 속에서 달비의 하얀 털이 유령처럼 번뜩이며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범인들은 당황했고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어요. 저 개 잡아! 한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달비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대신 파이프에 맞은 고가의 의료 장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죠. 달비는 마치 작전을 짜둔 것처럼 움직였어요. 범인들을 하나씩 의료 장비실 안쪽으로 몰아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막다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위기도 있었어요. 한 놈이 던진 도구에 달비가 옆구리를 맞았나 봐요. 잠시 움직임이 둔해졌죠. 그 순간 다른 놈이 달비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어요. 달비야! 제 절규와 함께 달비가 다시 일어났어요. 아픈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움직임으로 범인들을 막아섰죠.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미리 눌러둔 비상벨 덕분이었죠. 하지만 체포되기 전 한 놈이 작은 물체를 꺼내 들었어요. 순간 달비가 제 앞으로 확 뛰어들었는데 그것은 최루탄이었어요. 최루가스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달비는 범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결국 4명의 범인 모두가 체포됐죠.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첨단 의료 장비만을 노리는 국제적인 조직이었죠. 지금까지 암시장에서 거래한 금액만 50억이 넘는다고 해요. CCTV도 첨단 보안 시스템도 다 뚫었는데 개 한 마리한테 당하다니. 체포된 범인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대요. 저 개는 분명 특별하다. 우리가 며칠 동안 병원 내부를 조사하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 달비의 활약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직원들은 달비의 부상을 걱정하며 간식과 영양제를 들고 몰려왔죠. 하지만 카터 의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운이 좋았던 겁니다. 다음번엔 개 한 마리로는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달비는 다친 옆구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마다 병원을 지켰고 오히려 전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죠. 마치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한 것처럼요. 새벽 3시, 달비와 함께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주차장에 검은색 밴이 여러 대 들어오더니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모두 시카고 동물행동연구소 소속이라고 했죠. 카터 의사의 지시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달비의 특이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요.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항의도 소용없었어요.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었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았대요. 보안 책임자인 제게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없었죠. 달비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제 뒤로 숨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취총까지 준비해왔더군요. 순간 달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제 앞을 막아섰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달비야,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달비를 진정시켰어요. 마취총을 겨누는 사람들 앞에서 달비가 다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달비는 포획되듯 케이지에 갇혔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배신감,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시카고 연구소에 도착한 달비는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 갇혔다고 해요. 각종 검사와 실험이 이어졌죠. 하지만 달비는 모든 검사에서 일반적인 반응만 보였대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요. 3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연구소 직원의 전화를 받았죠. 믿기지 않겠지만 달비가 사라졌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를 모두 열고 나갔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나중에 CCTV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달비는 매일 밤 조금씩 잠금 장치를 풀어보는 연습을 했대요. 마치 탈출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감시가 느슨해진 순간을 노려 탈출에 성공한 거죠. 더 신기한 건 달비가 탈출 후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보스턴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치 내장된 나침반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색팀의 보고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비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첫 일주일은 배고픔과의 싸움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봤던 풍족한 식사와는 달리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죠. 게다가 10월의 쌀쌀한 날씨는 달비를 더욱 지치게 했어요. 하지만 달비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보스턴을 향해 달렸어요. 펜실베이니아 깊은 숲에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먹이를 찾아 헤매다 작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던 순간이었죠. 달빛에 비친 물속에서 회색 그림자가 비쳤어요. 늑대물이었어요. 5마리나 되는 늑대들이 이미 달비를 포위하고 있었죠. 가장 큰 녀석은 달비보다 2배는 되어 보였어요. 며칠째 굶주림에 지친 달비의 상태를 눈치챈 듯 늑대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어요. 달비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간 주변을 훑었어요. 시냇가 옆으로 비좁은 바위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겨우 한 마리씩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나 있었죠. 갑자기 달비가 가장 큰 늑대를 향해 날카롭게 지저댔어요. 도발당한 늑대는 달비를 향해 달려들었고 달비는 그 순간을 노려 좁은 바위 통로로 뛰어들었어요. 덩치 큰 늑대는 좁은 바위 사이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리지 못했어요. 달비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늑대의 목덜미를 거세게 물었죠. 늑대의 고통에 찬 비명이 울렸어요. 나머지 늑대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좁은 통로는 달비에게 완벽한 방어선이 되어주었죠. 한 마리씩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달비는 진돗개 특유의 민첩성을 발휘했어요. 첫 번째 늑대의 공격은 재빠르게 피하고 턱을 물어버렸고 두 번째 늑대의 발목을 물어 절뚝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마지막 늑대와 싸우는 과정에서 달비도 큰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뒷다리를 깊게 파고든 거예요. 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달비는 바위를 타고 올라갔어요. 아래에 모여있던 늑대들은 한동안 달비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돌아갔죠. 바위 위에서 달비는 뒷다리에 깊은 상처를 핥았어요. 밤새 계속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이제 이 상처까지. 하지만 먼 길을 가야 했죠. 저 멀리 보스턴에서는 로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튿날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냥꾼들의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냥터에 들어선 거예요. 달비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사냥개들이 달비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다친 다리로는 빠르게 도망칠 수가 없었죠. 달비는 냄새를 지우기 위해 시냇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흔적을 지웠죠. 하지만 사냥개들의 짖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달비는 순간 진흙 냄새가 나는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진한 흙냄새가 달비의 흔적을 가려주었고 사냥개들은 결국 달비를 지나쳐갔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달비는 조심스럽게 수풀을 빠져나왔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다음 날까지 아무도 달비를 알아보지 못했죠. 보스턴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달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뉴욕 교외의 작은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지쳐 달비는 잠시 식당 뒷골목에서 음식을 찾고 있었죠. 그때 하얀 차량이 천천히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도그 캐쳐였죠. 저기 봐. 흰색 큰 개야. 감 나가겠는데? 리드줄도 없이 돌아다니는 달비를 수상하게 여긴 도그 캐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올가미 폴과 그물까지 들고 있었죠. 달비는 순간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어요.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이 동네에서 도그 캐쳐들의 차량은 큰 약점이 될 수 있었죠. 달비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며
골목 안쪽으로 유인했어요. 저쪽이다. 도구 캐쳐들이 달비의 뒤를 쫓아왔지만 좁은 골목에서 달비의 민첩한 움직임을 따라잡을 순 없었어요. 달비는 담을 넘고 상자 더미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도구 캐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골목 출구에서 다른 도구 캐쳐의 차가 달비를 가로막았어요. 앞뒤가 막힌 상황. 달비는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쓰레기 더미를 향해 돌진했죠. 쓰레기통들이 요란하게 쓰러졌고 도구 캐쳐들이 잠시 움찔했어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달비는 쓰러진 쓰레기통을 딛고 높은 담장 위로 뛰어올랐어요. 담장 너머는 오래된 창고 단지였죠. 달비는 창고들 사이를 재빠르게 빠져나가며 도구 캐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어디로 간 거지? 도구 캐쳐들이 담장을 넘어왔을 때는 이미 달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수많은 창고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이곳에서 차량으로는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했어요. 달비는 창고 단지를 지나 철길 건너편 숲으로 향했어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제 커네티컷 강을 건너야 했죠. 보스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고비는 커네티컷 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다리는 순찰이 심했기에 달비는 강을 헤엄쳐 건너기로 했죠. 하지만 11월의 차가운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어요. 지친 몸으로 버티다가 결국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죠.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순간 달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로건을 다시 만나야 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살을 헤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젖은 털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도 달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2달 만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보였어요. 달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병원 입구까지 왔지만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발, 얼어붙은 털,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의 달비는 현관 앞에서 쓰러졌어요. 달비야.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건 로건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올 수가. 달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로건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돌아왔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주인을 찾아온 기적의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지역 뉴스에 보도됐죠. 전문가들은 달비의 귀환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진돗개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충성심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카터 의사도 병실로 찾아왔어요.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달비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달비의 기적적인 귀환은 순식간에 뉴스가 됐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돌아온 충직한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지역 뉴스에 보도됐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와 달비를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달비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어요. 다친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마자 야간 순찰을 다시 시작했죠. 오히려 전보다 더 꼼꼼하게 병원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어느 날 밤, 달비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병원 지하 기계실 근처에서 자꾸만 킁킁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보안팀이 확인해보니 낡은 배관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 한 번은 응급실 뒤편에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장에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어요. 폐기물을 훔쳐가려던 절도범들이었죠. 달비의 신속한 발견 덕분에 병원의 중요한 시설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달비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보안 시스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달비가 완벽하게 메꿔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특히 밤 시간대 병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는 달비만 한 게 없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놀랍네요. 보안 담당자들의 정기 회의에서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CCTV나 센서로는 잡아낼 수 없는 위험들을 달비는 본능적으로 감지해내고 있어요. 실제로 달비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병원 곳곳을 순찰했어요. 주차장, 응급실 입구, 의료기기 보관실, 그리고 특히 환자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는 더욱 신경 써서 살폈죠. 야간 당직 의사들은 이제 달비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달비가 있는 밤에는 안심이 돼요. 우리도 모르는 걸 달비가 먼저 발견하니까요. 카터 의사도 마침내 달비를 인정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남아 일하다가 우연히 달비의 순찰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고 해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병원을 지키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달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CCTV도 첨단 보안 시스템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수호자로서요. 하늘이가 메이프로드를 지켰던 것처럼 달비는 이제 이 병원의 자랑이 된 거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요. 아, 맞다. 이 병원에는 달비가 있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나 뜻깊은 메이플우드에서 열린 반려동물 영웅 시상식 날입니다. 달비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옆자리에 하얀 진돗개가 신경 쓰여서일까요? 옆자리에는 바로 달비의 언니 하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시종일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어대고 있었죠. 하늘아, 품위 있게 좀 해. 제임스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늘이는 계속해서 달비 주변을 맴돌았죠. 시상식이 끝나고 두 마리 진돗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똑같은 하얀 털에 비슷한 몸집.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자매였죠. 활발하고 애교 많은 하늘이와 차분하고 의젓한 달비.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누군가 말했어요. 둘 다 위험할 땐 목숨 걸고 싸우는데 평소엔 저렇게 다르다니. 주민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보스톤에는 너무 든든한 슈퍼히어로 개가 두 마리나 있네요. 메이플우드엔 하늘이가 있고 매사추세츠 병원엔 달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 어떠셨나요? 역시 우리 한국의 진돗개는 남다르죠. 충성심과 용맹함은 물론이고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까지 갖춘 한국의 토종견이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서 맹활약 중인 하늘이와 달비가 건강하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동택배의 구독자분들이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